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692일차를 시작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1692일차고요. 퓨처 셀프예요. 퓨처 셀프 253페이지 맨 위에 맨 위에부터 할 차례예요. 그렇죠? 네, 읽어볼게요. 목표 금액은 10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팬들의 지원으로 거의 120만 달러가 모였죠. 음반 제작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으로는 최대 규모의 금액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했을까요? 거의 2만 5천 명이 클라우드 펀딩에 참여했습니다. 파모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요청하라고 권한다. 우리는 서로 믿고 주고 받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파모는 이렇게 말하며 테드 강의를 마쳤다. 사람들은 잘못된 질문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돈을 주고 음악을 사게 할까? 라고 질문하죠.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음악에 돈을 낼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음악에 돈을 낼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돈을 주고 음악을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돈을 내가 사서 내 돈을 쓰게끔 돈이 나오게끔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케팅 전략? 마케팅 전략이죠. 마케팅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케팅 전략을 잘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룹에도. 네. 어떻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음악에 돈을 쓸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떤 환경을 만들면 피부 관리를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면 피부 관리와 사업을 할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함원은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요청함으로써 얻는다. 그레이엄 스테파는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금융정보 전문 유튜버다. 영상이 시작될 때마다 그는 몇 가지 기발한 방법을 사용해 영상을 보는 사람에게 좋아요와 구독을 요청한다. 가끔은 그런 요청에 30에서 60초를 쓰기도 한다. 그의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 팬들은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누른다.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금융정보 전문 유튜버. 그죠? 영상이 시작될 때마다 그는 몇 가지 기발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영상을 보는 사람에게 좋아요와 구독을 요청한다. 그런 다음에 그런 요청에 30초에서 60초를 요청하도록 쓰는 거죠. 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물론 그레이엄이 너무 노골적이라고 비난하며 영상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틀린 말이다. 그레이엄 채널이 성공한 이유는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의 영상 중 하나에 좋아요를 누를 때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에게 유리하게 작동되어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해 준다. 그레이엄의 예전 영상들에서는 좋아요와 구독을 그렇게 직접적이고 대범하게 요청하지 않는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달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은 적도 있다. 설령 그런 요구를 하더라도 죄지은 사람처럼 소심하게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레이엄은 채널을 성공시키는 일에 전념했다. 그는 성공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냈다. 미래의 나를 받아들이고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청했다. 미래의 나를 받아들이고 원하는 것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요청한 덕분에 채널이 유명해졌고 그레이엄은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도 제가 좀 감정이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이 저녁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올라갈 때 얘기를 하면 감정 에너지가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을 것 같은데 가끔씩 들어오는데 그렇죠? 가끔씩 들어오는데 오늘 안 들어왔네.
예. 그래서 어제 저녁 때 빡치는 거예요, 약간. 하긴 하고. 저기 효부님 들어왔네? 수진 씨 들어왔구나? 아이고, 이뻐라. 들어왔네요.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어제 이제 누가 지원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데모를 하고 뭐 이랬는데 사업을 하겠대요, 그분이. 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그럼 제품 체험을 해서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과 체험이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체험을 아직 안 하는. 체험 받으러는 왔는데 체험하려고 직접 매일 쓰는 제품을 구매를 전혀 하지를 않았는데 사업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구매가 안 들어가면 이게 안 맞잖아요. 사업에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구매가 안 일어난다고 어제 데려다 놨는데 어제 이제 대모나면서 또 미팅을 했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저는 내가 이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빨리 경험을 해야 공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걸 딱 듣는 순간, 이 데몬스트레이션을 보는 순간 다 갖다 버렸다. 못 쓰겠더라. 그러면서 찝찝하지 않냐. 그리고 막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제 어쨌든 미팅을 끝나고 가면서 어, 구매를 했더라고요.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구매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하는 것, 그것도 이제 아무 때나 얘기를 해서 되는 건 아니고 타이밍이 있어야 돼요. 타이밍이 있어야 타이밍을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타이밍을 안 됐는데 또 하면 안 되죠. 그게 불로 이제 밥이 다 돼야 치 하고 김이 빠지는 거잖아요. 압력밥솥에. 전기밥솥에. 덜 됐는데 빼버리면은 밥이 설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타이밍을 어떻게 얘기를 했지? 고구마가 근데 그건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팔로우 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사업할 때 어떤 그런 기법들,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보죠. 아이들이 되게 엄마한테 뭐 해달라고 할 때, 바쁠 때, 누가 오셨을 때, 하지 못하는 상황에 탁 들어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달라고 하잖아요.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정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사업 도구잖아요. 이게 대문 가방이. 제가 잠시 쉬는 동안에 이제 눈 감고 신으면서 깜빡 잠들었을 때 이제 대문 가방을 이렇게 들고 가서 쓴 거예요, 제 거를.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전제 거 사업 도구 제 얘기 안 하고 들고 가면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 아침 오늘 저녁에도 이제 약속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7시에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그 끝나면 오늘 저녁에 언제 가야 되나 오늘 오후에 가야 되나 저를 또 기다리는 또 이 열무 배추가 있어요. 저를 기다리는 어제 5단 사놨더니 5단 사놓고 다듬는 거는 제가 오늘 또 뭐 어디 가신대요. 부산에 이제 모임에. 또 어제 사놓고 어제 다듬어 달라 해야 되잖아. 그래서 다듬어 달라니까 기겁을 하는 거야. 쪽파 한 단 다듬고 기절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또 갖다 놨더니 안 한다 하더니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데? 하면서 어떻게 다듬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5단 다듬어 놨어. 끝나고 나서 열무김치. 웃겨 죽겠어요. 재밌어요. 그래갖고 다듬어 놨거든요. 그럼 이제 다듬는 게 제일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씻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뭐 원하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냥 해달라고. 그랬더니 뭐라 뭐라 하더라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해주더라고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열무가 5단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끝나고 나면 열무 김치 담아야 되죠.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또 저는 이제 오늘 이제 김치 담고 저녁에 약속 있고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간단 말이에요. 서울에 갈 때 1박을 하고 와요. 그냥 갔다 오면 그냥 가지만 1박 할 때 꼭 저는 저 대문 가방을 제가 들고 가요. 제 건 제가 써요. 딸네 집은 가서 쓸 수 있잖아. 똑같은 제품이고 이러니까. 근데 저는 제 거를 꼭 들고 가서 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사업 도구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라방을 해도 이걸 이렇게 하는데 어, 뭐 이것저것 빠트려가지고 안 갖고 와가지고 제 거를 또 쓱 이제 들고 갔다가 뭐 막 이러는 거예요. 대문 가방을 안 갖고 오려고 하는데 이거는
사업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사업의 자세가 안 되는 게 이제 감정이 빠지면 얘기를 하면 되는데 확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감정이. 그래가지고 야, 일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뭘 빠뜨려 갖고 안 갖고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표정은 그래요. 나 일 많이 했으니까 칭찬해 주세요 하는 표정이 제가 읽은 거는 혼자 그런 거예요. 일 좀 많이 했으니까 칭찬해 주세요 그러는데 빡치는 거죠. 제가 감정적인 게 올라오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수고했다고 어쨌든 그랬는데 수고는 많이 했어. 어제 여러 명을 이제 네 개, 세 개, 네 개인가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녁 늦게 8시 넘어가지고 이제 갔거든요. 갔는데 이게 이제 제 거를 뭔가 이 사업 도구인데 자세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또 복제가 돼서 내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제 탁 흐트러져 버리고 내 거를 그리고 내 거를 말 안 하고 가져가서 쓴다 막 이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내가 말 안 하고 말만 하고 다 가져오느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남편 것도 그렇고 뭐 그냥 말 안 하고 쓸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는데 저 모습에 화가 팍 나가지고 막 어제는 엄청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 사업도 근데 제대로 챙기지도 않고 자꾸 막 뭔가를 막 이것저것을 막 가지고 가니까 그게 이제 가져가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없는 거는 또 얘기를 하고 가져가는 거랑 그냥 가져가는 거랑 틀린데 얘기를 안 하고 또 다는데 쓱 가져가니까 막 빡친 거예요. 열이 그냥 화학이죠. 그렇게 막 돼서 화가 나가지고 어제 말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가만히 또 하루 지나고 나니까 감정은 또 사라지잖아요. 감정은 사라지는데, 이제 이거는 자세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거죠.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데, 자세를 바로잡는데 자세가 사업가로서의 자세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 복제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아침에는 그냥 안 갖고 왔으니까 혹시 대문 가방 있냐고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었거든요. 어제 틱톡에서 이제 갑자기 막 데모를 이렇게 체험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어제 체험을 해드린다고 집에서 다시 왔다가 나갔다 다시 챙겨 갖고 왔는데 마침 있는데 있냐고 하니까 거짓말을 못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아주 그냥 막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자세를 제대로 잡는 거를 보면은 감정이 안 들어가는데, 이씨, 내 거를 이씨, 말도 안 하고 써. 이런 건 감정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럴 때 확 옛날 같았으면 감정이 들어왔으면 얼굴에 표가 나면서 확 하는데, 없을 때 막 뿜뿜 막 에너지가 막 안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자고 일어나니까 에너지는 이제, 이거 내 거를 말 안 하고 가져간 거에 대한 그 화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네, 화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래 거기에 걸려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하거든요. 나도, 그렇다고 내가 뭐 애들 거나 뭐 이렇게 말 안 하고 가져오거나 쓸 때도 있는데, 그거를 갖다 몰랐느냐, 아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데 하는 또 그렇구나. 그러면서 감정적인 거, 내 거에 대한 얘기 안 하고 가져갔었을 때 뭐 이런 어떤 감정들이 좀 있구나라는 걸 또 제가 보고 또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는 그런 거는 이제 문제 해결을 또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고 나서 깔아앉고 나니까 원하는 것은 요거해라. 사업자의 자세로서의 어떻게 해야 될지. 그죠? 그거는 또 편안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자의 자세 강의하시는 분한테 이런 것 좀 강의 좀 해달라고 어제는 막 이랬거든요. 네, 근데 또 제가 차분하게 또 남이 건너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자세는 알려줘야 되겠지만 제가 또 이렇게 할 때 이렇다. 복제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똑바로 다 준비를 해서 갖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해줘야 되겠죠. 당근한다고 막 짐을 들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다 들고 오세요. 수건이니 뭐니 다 들고 오시거든요. 이 친구는 자꾸 뭘 빼놓고 와요. 안 갖고 와요. 그래서 얘기를 차분하게 감정을 빼고 어제는 진짜 막 올라가는데 내 거를 말 안 하고 가져간 거에 대한 화가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차분히 적어보고 이제 내 거를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하는데 내가 감정이 올라왔다는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내 것을 빼앗겨서 내게 사라지고 막 이게 분노는 두려움이잖아요. 화는 두려움인데 막 확 올라오는데 오늘은 자고 일어나니까 괜찮네요. 요구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해라. 그죠? 근데 감정을 빼고 정확하게 요구하면 되는데 감정이 들어가서 요구하면 싸움만 돼요. 그럼 감정 상하고 감정으로 얘기하는 감정을 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혜로움도 어쨌든 화가 막 나긴 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표현을 하지는 않고 그냥 뭐 칭찬해 주세요 하면서 이러고 가시는데 칭찬은 또 속으로도 하고 막 했어요. 근데 어쨌든 다시 칭찬도 하고 교정해야 될 거는 교정하고 그럼 감정은 빠지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편안하게 얘기하고 잘못된 거는 교정을 해야 되겠죠. 요구하는 거. 근데 두려움이 너무 많으면 요구도 못하고 계속 분노가 일어나요. 그죠? 두려움이 많으면 감정이 올라오는데 말도 못하고 막 그렇게 되죠. 이런 것도 지혜롭게 에너지상으로는 지혜롭게 이런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꾸 소리가 나요. 그쪽 별로 좀 보내요. 리리릭 소리가 나네요. 네. 네, 그다음에 254페이지 볼게요. 조슈아 울프 쉔크는 물의 둘의 힘, 둘의 힘에서 원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한 사람이라도 들으면 발생고리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원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한 사람이라도 들으면 발생고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세기 초 미국의 종교 지도자이자 예언자였던 조셉 스미스는 신이 지쳐서 당신을 축복할 때까지 조르라 라고 말했다. 지쳐서. 제가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들었어요. 꼭 가져가려고 하는 육성회비가 있으면 끝까지 엄마한테 받아간다고는 어떤 분이 현풍에 사시는 분이 그렇대요. 끝까지 받아간대요. 이야, 성공할 수 있는 기질이 있다 그랬어요. 끝까지 기질이 있다고. 저분 성공한다고. 아직은 지금 있잖아요. 성공 안 할 듯,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기질이 있다고. 그런 기질 하나만 있어도 성공하거든요. 끝까지 신이 지쳐서 그냥 졸라서 지칠 때까지 원하는 것을 근데 끝까지 하라는 거죠. 끝까지 하라는 거. 네, 그래서 조셉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을 도울 정도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는 사람이었다. 야, 멋있다, 그쵸?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을 도울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 막 쓰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내 거 썼다고 있잖아요. 화가 나고 이렇게 되겠어요, 그쵸? 걸림돌이 100에 딱 걸려가지고 150에 에너지가 쭉 낮아지고 그리고 또 이제 어제 또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요셉은 자신을 어, 나보다 남을 도울 정도까지 그쵸? 그의 찬장이 텅 비어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한 번은 그의 가족에게 남아있는 식량이라곤 소량의 옥수수 가루가 전부였다. 그래서 옥수수 가루로 팬케이크처럼 생긴 옥수수 빵을 만들었다. 조셉은 기도를 드렸다. 주여, 우리에게 이 옥수수 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간청하옵기를 더 좋은 음식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멘. 아, 제가 이걸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쵸? 아이고, 저렇게 행동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제 거를 얼마나 쓰든지, 갖다 뒤집어 엎어놓든지, 저는 또 루미스파의 헤드를 또 그냥 제 거랑 어제, 밖에다 내놓은 게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어디로 갔는가 밖에다 내놓은 거거든요. 제 걸 들고 갔는데, 아는 사람이 이 헤드 있잖아요. 막 쓰는 거를 찝찝해 한단 말이에요. 하나 더 또 빨리 오늘 또 주문을 해놔야 돼요. 막 이런 것들 찝찝해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근데 그런 것보다도 더 아이고 행동해서 저렇게 열심히 행동하는 거에 감사해야 되는데 내 거, 내 거에 찝찝하고 막 요새 좀 사실 새로운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나면서 모낭충이 옮겨오는지 코도 막 간질간질하고 막 간질간질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모낭충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 느낌도 알아요, 저는. 먼지가 묻어서 겉에서 이렇게 간질간질한 거랑 모공속이 간질간질한 거랑 느낌이 틀리거든요. 아, 그래. 어제 페이스와시로 씻었잖아요. 아, 페이스와시로 씻지 않으면 얘네들이 살균이 안 돼요. 강산이거든요. 3.0 나오거든요. 간질간질해요, 모낭충 때문에. 모공 속이. 오늘, 어제 씻고 잤더니 오늘은 괜찮아요. 모공 속 간질, 페이스와시로 씻어요. 3. pH 3.0. 다 씻었는데 찝찝한 거예요. 헤드 같은 경우에 내 거랑 이제 따로 둬야 되잖아요. 오늘 얼른 주문해야 되겠다. 저거 쓰던 거 밖에 내놓고 있잖아요. 밖에 내놨는데 또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쓰면 갖다 놓으면 되는데 또 어디로 사라졌는가 사라졌어요. 요새 이제 뭐 네, 별로
제 방에 오는 분은 한정이 돼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본인 방에서들 다 하시는데, 어쨌든 근데 주여 우리에게, 주여 저에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간청하옵기를 더 좋은 음식을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더 좋은 분들이 오시고 자세도 잡히고 뭐 더 좋은 분들이 오시기를, 예,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예, 그런 분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면 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상상하면 되는데, 상상하는 건 하지 않고, 어이씨, 그냥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어제는 막 있잖아요. 분노가 일어나. 그래서, 내 거에 대한 것을 아주 너무 아직 내 거에 너무 강해가지고, 어제도 또 이제 그랬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해도, 아유, 행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로 가야 돼요. 그렇죠?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가 찾아와 문을 두드렸다. 한 남자가 햄과 밀가루를 가지고 온 것이다. 놀란 조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내 어, 엠마에게 말했다. 아내 엠마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줄 알았다니까. 그렇죠? 누군가 햄하고 밀가루를 갖다 주니까, 그렇죠?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은 그것에 전념한다는 뜻이다. 내가 분노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자세,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건지에 대한 거에 집중이 전념이 되어 있으면 괜찮아지는데, 분노에 집중하면 화가 막 올라오는 거죠.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전념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구구절절 설명하지 말고 직접적이고 대범하게 요청하라. 내가 원하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있으면 원장님들한테, 선생님들한테 감정은 빠져야 돼요. 감정과 내가 원하는 것이 같이 들어가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은 빼고 원하는 것을 직접 얘기를 하는 거. 예전에는 참 못 물어봤던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물어보는 것 같아요. 물어보고 원하는 것이 또 본인이 무엇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구절절, 그죠? 직접 대범하게 요청하라, 청하라. 그러면 받기 시작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해라.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요청하면 그것을 얼마나 빨리 얻게 되는지 놀라게 된다. 나도 그런 경험을 했다. 지난 3일 동안 내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제안하는 이메일을 받았다. 내가 원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다. 한 가지는 앞으로 책을 함께 쓸 공동 저자다. 그 목표를 사람들에게 말했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매우 흥미로운 사람들의 메일을 받았는데 그들 모두 공동 저자로 전혀 손색 없는 사람들이었다. 게다가 그들은 내가 요청하는 것을 기꺼이 들어주겠다고 한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원하는 것을 요청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사람들이 이렇게 요청하면, 그죠?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엄마한테 말만 잘 들어야지. 내가 뭔가 요청을 하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화가 나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자꾸 긁어달라고. 긁어달라는 게 아니라 주물러 달라고. 한번 해주다가 해줄 때는 남편이 좋아하니까 막 주물러줘. 자꾸 해달래, 자꾸. 그러니까 나중에 화가 나. 그럼 왜 자꾸 주물러 다니지? 왜 아픈지? 그럼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또 해야 되잖아요. 가끔씩이면 몰라도 자주 주물러 달라 그러면 그것도 또 화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화나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그래서 근데 이제 남편이 왜 주물러 달라고 하는 건지도 의도를 알면 더 좋죠. 어릴 때부터 이제 엄마 아파 아야 그랬더니 막 놀래가지고 주물러줘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간신받기 위해서 주물러 달라고 하고 감기 들면서 간신받고 막 그러잖아요. 웃겨가지고 어떤 아가야가 있는데 푸 하더라고요. 아가들 야들 요새 많잖아요. 아가야가 근데 갑자기 비 오는 푸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막 웃었거든요.
그 반응이 재밌어가지고, 애기들도요, 똑똑해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반응이 있지? 어떻게 하면 반응이 있지? 그러니까 주의를 어떻게 하면 끌어가지에 대한 게 엄청나게, 이제 아기 때는 귀여워서 막 웃는데 커가지고 푸 하면 한테 얻어맞아요. 그러면 그때서 이제 아기 때는 귀여워가지고 푸 하는데 막 푸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습관이 되면 안 되는데 그 습관이 이게 주의를 끌어당기는 게 어떻게 하면 주의를 끌어당기는지를 이제 아는 거죠. 참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면 주의를 당길 수 있을까, 엄마의 주의를 끌고 올 수 있을까를 참 잘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를, 그렇죠? 어디다 줄 것인지, 어디에다 전용할 것인지를 보고 또 행복의 주의를 보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고통의 주의를 보내고 있어요. 두려움의 주의를 보내고 분노의 주의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하루 또 어제 저녁에 좀 빡치긴 했지만 네. 알아차리고 즐겁게 웃으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좀 그렇더라. 근데 이게 준비를 다 해갖고 와야 된다.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복제가 된다. 라는 얘기를 편안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도 참 의식 공부를 들어오면서 지혜로워지는 점점 표출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네. 5월 31일, 6월 2일은 깨달음식 그림. 누구나도 와서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는 방법을 배워가는 날이에요. 그렇죠? 5월 31일, 6월 1일 제가 계속 공지해드리고 공지글이 오죠. 네,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9시 선착순 입금이에요. 신규들은 맨 앞자리라서 먼저 입금하셔도 상관없는데 기존 계신 분들은 선착순 입금이라서 9시에 여기 땅에서 입금해야 돼요. 준비 미리미리 체크해서 가실 분들 체크해가지고 가자고 얘기하고 입금도 돈도 미리 받고 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자고 원하는 걸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원하는 것만 있을 때만 만나면 그것도 안 들어줘요. 그렇죠? 네. 관계 유지 잘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일은 서울에서 수업이 있고 화요일은 네, 부산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삶은 행복이랍니다. 행복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행복한 길로 가는 걸 계속 네, 하기 위해서 의식 수업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네, 점점 좋아집니다. 참석하시면은요.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음성을 해제시켜 주시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시작. 나는 무한한 의식입니다.